나에게는 의사가 둘이 있다. 나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다. 산이나 공원에서 신발을 든 채 맨발로 땅을 밟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되는 맨발, 트레킹 성지는 주차할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운동하는 맨발 걷기 열풍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맨발 걷기의 효능과 방법, 주의할 점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걷든 튼튼TV입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의 무병장수를 위해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맨발 걷기입니다. 신발을 벗는 데서 오는 자유로움과 자연을 온전히 접하며 느끼는 편안함은 맨발 걷기의 매력 포인트죠. 최근에는 맨발 걷기로 암, 뇌졸중, 고혈압 등 다양한 중증 질환에서 회복됐다는 경험담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운동에 나서는 사람이 대폭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맨발 걷기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맨발 걷기의 효능 첫 번째,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한의학에선 맨발 걷기로 발의 지압점과 감각신경을 적당히 자극하면 장기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부족한 장기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경혈점을 자극해주는 발 지압 들어보셨죠? 발의 이 혈자리는 어느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해주는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맨발 걷기와 발 혈자리 지압 효과는 유사한 원리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유산소 운동, 불면증 완화, 체온 상승 효과도 더불어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지압 형태가 있기 때문인데요. 야외에서 흙길을 걸으면 나뭇가지, 돌멩이 등 다양한 자극이 발바닥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맨발 걷기의 효능 두 번째, 활성산소 제거입니다. 맨발 걷기에는 접지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접지는 영어로 어싱이라고 해요. 자연치유학자인 2010년 마틴 주커가 펴낸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라는 책을 통해 땅을 맨발로 밟을 때 몸속으로 흘러드는 전자가 염증과 만성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한다고 했는데요. 접지 이론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지구의 표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음의 전자가 존재하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지구가 방출하는 이 자연적인 전기 에너지, 즉 음의 전자를 받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절연체 신발을 신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인 것이죠.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면 땅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게 돼서요. 양의 성질인 몸속에 있는 피로물질, 활성산소가 음의 성질인 땅이 기운과 만나 중화됨으로써 심혈관 질환, 뇌졸중, 각종 염증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신경증 등 정신질환도 치유된답니다. 오늘날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온 산소가 체내에서 산화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몸속에 활성산소의 양이 많아지면 체내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맨발로 걸으면 활성산소가 중화된다니 100세까지 거뜬하겠네요. 맨발 걷기의 효능 세 번째, 수면을 개선해주고 우울증을 낫게 해줍니다. 앞서 말했듯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자율신경 체계가 균형을 찾기 때문에 불면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맨발 걷기는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답니다. 심리적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고 우울증도 완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맨발 걷기 경험담에서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흔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를 하게 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밤중에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밤 시간에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24시간 주기 리듬에 자연적으로 맞춰지면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답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 네 번째, 자세를 바르게 해줍니다. 척추의 코어 근육처럼 발에도 안정감을 주는 작은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성능 좋은 신발 때문에 이 풋코어 근육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는
이런 근육들을 활성화하고 강화시켜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발의 감각을 향상시켜 자세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발 근육이 강해지면 충격을 흡수해 관절에 가는 압력을 줄여주고 걸음걸이가 더욱 안정감 있게 교정되는 것이죠. 자세가 개선되면 족저근막 같은 발바닥 관련 통증 질환을 완화해주고 허리와 골반, 무릎 등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맨발 걷기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흙 속에 사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상호작용하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기도 하고요. 맨발 걷기를 했을 때 기억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효능이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맨발로 어디를 걸어야 할까요? 우선 가장 효과가 좋은 곳은 바닷가의 젖은 모래라고 합니다. 건조한 땅보다 젖은 땅을 밟을 때 맨발 걷기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물기와 염분을 내포하고 있는 바다모래는 음이온의 흡수가 빨라 체내 활성산소 배출에 효과적이랍니다. 바닷가에 놀러 가셨다면 꼭 맨발 걷기에 도전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권장되는 곳은 황토길, 흙길입니다. 흙길 중에서 특히 황토에는 좋은 미생물이 많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야생 흙길에 비해 부상 위험이 적고 폭신한 구간도 존재하여 마치 찰흙을 밟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요. 일반 흙길은 알갱이가 굵은 흙이 발의 지압점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뇌를 자극하여 특히 수험생들에게 좋습니다. 서울에는 양재천 황토길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아가 늘어선 산책 코스에 약 600m 정도의 황토길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다음은 학교 운동장입니다. 아스팔트는 열기와 화학성분이 있어 해롭고 우레탄 등 합성물질로 만든 매트여서 맨발로 걷기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바닷가나 황토길을 찾을 수는 없으니 생활권 주변에 있어 접근이 편리한 학교 운동장은 맨발로 걷기에 최적이랍니다. 만약 외출조차 쉽지 않거나 주변에 걸을 곳이 정말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외의 흙길이 아니더라도 지압이 된다면 맨발 걷기의 지압 효과는 누리실 수 있는데요. 수십 수백 년을 물에 씻기며 다듬어진 작은 돌인 자갈을 집에서 밟으시는 겁니다. 아파트라면 베란다의 한 구석을 자갈밭으로 만드시거나 거실 한 구석에 나무 상자를 만들어 자갈을 넣고 밟으셔도 됩니다. 자갈의 크기와 종류가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고 맨들맨들한 바닷 자갈을 활용하시다가 이후에는 크기가 작은 강자갈이나 산자갈을 활용하셔서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맨발 걷기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맨발로 흙길, 모래길, 자갈길 등을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신발과 양말 속에 있던 발가죽은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러한 상처 치료는 초기에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상처를 통해 각종 세균에 감염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맨발 걷기를 지속하다 보면 얼마 안 가 발바닥에 굳은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면 발바닥 이곳저곳이 갈라져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또 각질은 무좀과 곰팡이의 좋은 먹이가 되어 발바닥 위생을 악화시킨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에 넣어 마사지를 해주시다가요. 꼭 마무리로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서 발이 거칠어지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족욕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크림이나 로션은 각질 생성을 예방해 줄 거예요. 맨발 걷기를 즐기는 분들에게 잔디밭은 피해야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을에는 잔디밭을 걸으며 쯔쯔가 무시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병은 풀에 붙어 있는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발병 초기에는 고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1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중추신경계에 침범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또한 맨발 걷기 중에는 땅에 떨어진 금속이나 쓰레기를 실수로 밟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파상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성된 산책로가 아닌 산길이나 숲길을 걷는 분들은 파상풍 예방접종을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대표적인 효능, 4가지와 맨발 걷기 하기에 최적의 장소, 유의사항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에는 혈액순환 촉진, 활성산소 중화, 수면장애 및 우울증 완화, 자세 개선이 있었고요.
맨발 걷기에 좋은 장소는 바닷가, 젖은 모래, 황토길이나 흙길, 학교 운동장, 집에서 자갈발길을 추천드렸습니다. 유의하셔야 하는 점에는 상처는 바로 치료하기, 맨발 걷기 후 꼭 크림 바르기, 잔디밭 걷지 말기, 파상풍 주사 맞기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신다면 100세까지 거뜬하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